작년 3월 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는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자, 오늘 이 군인권센터가 구체적 계획 내용을 공개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책임자 처벌, 수사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 중이라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 계신 거예요? 네, 근처에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고 발동하고 그러면 이제 위수령도 수방사령관을 서울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수방사는 경비단이 2개가 청와대를 백호부대와 청룡부대가 지킵니다. 이 인력이 위수 지역을 조금 넓혀서 광화문까지 확대하고 그것을 이제 시위대를 진압을 하는 것이죠. 군대를 동원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위수령을 좀 더 확대해서 위수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그 다음에 계엄으로 가는 것이죠. 계엄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엄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경비계엄을 통해서 먼저 치안을 일정 정도 보조하는 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과 사법 기능을 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 시에는 모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죠. 아주 단계적으로 처음엔 위수령, 그 다음에는 경비계엄,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해서 행정, 사법, 언론까지 전부 다 군이 장악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력 동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서울 지역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6개 기계화 사단이 있습니다. 보통 기계화 사단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요.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동성도 빠른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6개를 그 전국에 투입도 하고요. 서울에도 투입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투입하고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광화문, 헌법재판소 이런 곳에 총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을 기무사에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무사 현재 참모장인 분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계급은 소장이시고요. 누가 지시를 해서 작성했나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문건은 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령관도 이런 문건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기무는 전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무가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투를 하는 부대들, 즉 이 수를 관장하고 있는 3군 사령부가 이 작전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병력 동원이 되어야 하는 그 3군 사령부가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본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그 위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더 나아가서는 안보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서요. 이 문건에 따르면 안보실과 협의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론컨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은 이것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 문건으로 추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보실까지는 문건에도 이미 등장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자, 백보를 양보해서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만에 하나 네.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촛불 집회의 염원이 탄핵 인용이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정말 뭐랄까요, 폭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건이었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중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건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문건 어디에도 탄핵이 기각됐을 시만을 상정해두고 예. 문건이 작성됐고요. 예. 탄핵이 인용될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들이 거리를 할 경우, 그 경우 만에 하나 이런 군의 치안 유지, 이런 식의 대비 문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이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고 피난을 가셔야죠. 군이 어떻게 4.19 때처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대통령을 헬기로 모시고 빨리 안전한 벙커로 피신시키는 것이 군의 본연의 임무이지 예. 그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현재 수기사단의 병력을 빼서 이곳으로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할 우려를 굉장히 높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자체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합참을 배제한 가운데 예. 육군만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방금 합참을 강조하신 이유는 실제 법률상 계엄이 선포되거나 하면은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계엄의 개법에 따라서 합참이 모든 군령권을 가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육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합참의장을 보조하는 행정적 역할을 하는 분이 각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그런데 기무사, 국군 기무사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우선 법률상 요건도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본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해서 여러 사람을 지금 고발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누구누구를 어떤 죄로 고발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내란 예비죄로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을요. 예.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무엇보다도, 문건에 언급된,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 예. 또 기무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고발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문건 네. 작성한 분이 현직 기무사 참모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현재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과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 등 민간 사찰을 주도했던 당시 기무사 TF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 태스크포스 팀에 또 들어있다? 네, 사실은 이분은 범법행위가 있기 때문에요. 긴급 예.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관리관도 이 지금 위수령과 계엄령 그 문건 작성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군 법무계통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어요.